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에버드모터스 오차장입니다. 자, 오늘은 특별 기획으로 신차 출고되기가 30개월까지 걸리는 요즘 이런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같이 분석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정말 열심히들 산다 진짜. 자, 오늘도 이 차장님 모시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이 차장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차장입니다. 네. 지난달이었죠. 뉴스에 이제 공개가 되긴 했는데 저희도 납기표를 가지고 사전에 좀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합니다. 근데 좀 황당한 숫자를 좀 보게 됐어요. 자, 지금 보시는 화면은 22년 9월달 거였고요. 이때만 해도 이제 GV80이 12개월, 최대 18개월 걸린다. 요 정도만 이제 지금 납기가 공지가 됐었거든요. 자, 근데 이게 몇 월 될 거죠? 이게 22년 10월입니다. 22년 10월로 넘어오면서 인기 모델인 이제 가솔린 2.5 터보 기준으로 봤을 때 30개월까지 걸리는 이런 좀 괴이한 현상이 납기표에 공지가 됐습니다. 이것도 30개월 이상으로 써있기 때문에 네네. 늘어날 겁니다. 그렇죠. 30개월 이상이죠. 이상. 네네. 중요한 거는. 자,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불과 한 달 사이에 수요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 아닐 건데 이게 이제 페이스리프트도 아니고 무슨 뭐 풀체인지 모델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 현상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? 제네시스는 일단 GV80 모델이 20년부터 시판을 했을 거거든요. 네네. 그렇다면 뭐 페이스리프트까지는 일반적인 주기로 보면 약 1년 정도, 네. 풀체인지는 약 3에서 5년 정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죠. 근데 지금 신청하면 30개월 이상 걸린다?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좀 납득이 좀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이 좀 안 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화면이 GV80 이게 저 같은 경우 이제 납기표가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제 모아놓을 필요가 없었어요. 그죠? 뭐 길어봐야 뭐 몇 개월 몇 주 정도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자님 갖고 계시더라고. 이게 몇 월 달 거였죠? 이게 21년 5월. 22년 그러니까 5월 달 거잖아요. 네네. 이때만 해도 GV80이 뭐 지금 아까 전에 30개월 걸린다는 이제 2.5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 3개월이면 됐어요. 3개월이면. 네, 3개월이면 가능했었는데 야, 이 정도까지 걸린다. 네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GV80만 놓고 봤을 때는 좀 황당한 상황이잖아요.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이 상황을 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. 지금 이제 화면도 나가고 있지만 뭐 홀류 생산으로 해서 뭐 납기 기간을 좀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홀류 생산은 도대체 뭡니까? 그거는 이제 비교적 납길이 짧은 네네. 유사 유형의 모델들 있잖아요. 네. 뭐 펠리쉐이드나 다른 산타페나 뭐 이런 쪽에 생산 라인을 늘린다. 더 많은 생산을 한다.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쪽에도 넣어서 이제 좀 생산 기간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평균을 좀 맞춰보겠다 뭐 그렇죠, 이런 그렇죠. 생각인 것 같은데. 자, 어쨌든 뭐 반도체 상황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정체되고 있는 수요가 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게 단순히 또 생산 일자만 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또 이제 숨은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. 네. 자, 이제 요 자료를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 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현금을 주고 구매하신다는 분들한테는 크게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요. 그냥 뭐 난 기다려서 현금 주고 사겠다 뭐 이런 분들한테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이제 할부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현재 진행형인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으실 거예요. 네네. 그러니까 이게 GV80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. 대기 기간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차가 해당이 되고요. 네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렌트 리스를 전문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네. 할부 금리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편이긴 했거든요, 사실. 네네. 근데 뭐 특별히 프로모션 차량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4~5% 정도의 네. 금리가 적용이 됐었는데 네. 최근에는 1~2주 간격으로 막 계속 올라요, 금리가. 그러니까. 그래서 지금 요즘에 8에서 9% 정도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자료들 보시다시피 21년 7월 달부터 쭉 해서 이제 22년 10월 달까지 보니까 그냥 뭐 올랐어. 내릴 뭐 그런 의향이 전혀 없어. 좀 쭉쭉 올라 열심히. 주식이 저렇게 올라가면 좋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,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금리 차이를 봤을 때 사실 그래? 4에서 5에서 뭐 8에서 9%까지 올랐다고? 그럼 어느 정도 체감이 되는 거야? 네, 사실 뭐 이런 그쵸. 부분들 체감이 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.
자, 일단 뭐 네이버 자동차 할부 계산기, 저희가 좋아하는 신뢰하는 네이버 자동차 할부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, 자, 원금 차량가가 4천만 원짜리 기준으로 봐서 뭐 할부 기간 한 60개월로 놔볼게요. 자,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리가 오르기 전에 이제 4에서 5% 금리 정도 적용됐다고 했으니까, 그 정도 금리를 봤을 때 적용했을 때 이자가 한 520만 원 정도 됐거든요. 네네, 그 정도 나오죠. 그렇죠. 자, 근데 이제 오른 금리, 자, 최대로 한 9%까지 봤다.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5%가 최대였으니까 이제 오른 이후에 9%를 좀 최대로 동일하게 이제 원금 넣고 적용을 해보면, 네네. 자, 이자가 이제 98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. 좀 많이 올라가는데. 와, 뭐 450만 원 거의 2배 아닌가요?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게 주식이었으면 저축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. 그렇지, 절대 안 나오죠. 자,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것도 체감이 안 가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월별 상환 금리로 좀 나눠서 보자는 거죠. 네네. 자, 그래서 이제 기존에 오르기 전에 이제 5%대였을 때 이제 이자를 한번 보면 이때 월에 이제 대략 한 16만 원 정도 꼴로 이제 이렇게 이자가 나갔더라고요. 네네. 네네네. 근데 이거를 다시 9% 적용을 해보니까, 야, 이때는 이제 또 30만 원대까지. 30만 원. 네. 네, 물론 이제 월별로 이자가 좀씩 줄어들기도 하고 변동이 있긴 하겠지만, 네네. 그러면은 금액 차이가 대략 14만 원 정도 지금 난다는 거잖아요. 네네. 이게 이제 그 렌트리스사는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, 이사장님께서 비교를 하셨잖아요. 네네, 비교해봤습니다. 뭐 카니발 막 비교해 보시면 투덜투덜 막 되시는데. 네. 카니발이 1월 달에 제 고객님이 발주 넣은 거랑 네. 지금 11월째 지금 기준에 똑같은 차, 네. 똑같은 유종, 똑같은 차량으로 비교를 했더니 10만 원 올랐더라고요. 아, 이건 10만 원. 너무한 거 네. 아니냐고. 아, 할부 상승률보다 좀 낮은 것 같다고 말하고 싶네요. 근데 많이 올랐다.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 제가 견적낸 카니발이 4천만 원보다는 비쌌기 때문에 네. 뭐 그렇게 비교가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 시장에서 렌트리스 시장뿐만 아니라 다 날린 게 이 오른 이 금리 인상폭 때문에 차를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다. 네, 맞아요. 이게 좀 문제인데,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 상황에 대한 진단, 뭐 올랐어,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올랐어 체감해드리고, 그래서 뭐 이제 이 정도로 끝날 건 아니고, 그냥 분석을 좀 해드리고 진단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, 그러니까 솔루션을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, 네. 자,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유형을 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었는데, 첫 번째는 자동차를 구매해서 7에서 10년 정도 타시는 분들, 그 다음에 차를 구매하면 5년 정도 타시는 분들, 그 다음에 2번 5년 정도 전후로 타시는 분들인데 친환경 차를 차후에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,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봤고요. 첫 번째로 이제 차를 구매하면 7에서 10년 정도 타시는 분들이다. 네네. 자,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연식 변경, 페이스리프트, 풀체인지 이런 거 상관없는 분들이잖아요. 아, 맞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구매 조건인 분들을 제외한 거니까 일단은 그렇죠.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리점 가셔서 차량을 구매하시기 전에 인터넷에 네. 저희 좋아하는 또 네이버 있잖아요. 아, 네이버죠. 신차 할부 구매 혜택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. 네. 그러면은 이렇게 검색이 되실 건데, 쉽게 말씀드리면 대리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다가 딜러분들이 권해주시는 상품이 아닌 뭐 카드나 다른 은행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이라도 네.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. 아, 비교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. 아, 그렇죠, 뭐 그렇죠.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, 네네. 뭐 저희가 이제 화면 띄워드린 거는 뭐 카드사 쪽만 나와 있지만 뭐 할부 금리도 나와 있는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7년에서 10년에 이제 이 유형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관심이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5년 이하 주기로 좀 차를 바꾸시는 분들, 야,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좋아하시는 분들, 그렇죠. 감사한 분들, 이런 분들이고요. 아, 좋아. 자,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상품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, 네네. 뭐 할부 금융, 장기 렌트, 그 다음에 리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. 네네. 네.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장기 렌트 리스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상품에 넣은 게 아니라 자동차를 그냥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유형이잖아요. 그쵸? 그렇죠. 네네네네. 그리고 뭐
어느 순간까지 계속 금리가 쭉 올라가진 않겠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이제 멈춰 서겠지만 아시다시피 뭐 올라가는 건 쭉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건 아까 그래프를 보셨지만 쉽게 안 내려오잖아요.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은 일단 차를 살 거라면 차를 살 거라고 결심을 한 상황이면 네. 빨리 출고되는 차를 받는 것이 금융이자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것밖에 결론이 안 나요. 자, 특히 이제 친환경 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질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거 당연합니다. 네네. 왜냐하면 친환경 보조금을 받는 뭐 이렇게 차로 따지면 전기차나 뭐 수소차 네. 이런 차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잖아요. 보조금을 받잖아요. 네. 그렇게 적용이 되다 보면 어차피 예산도 한정돼 있어서 보조금도 줄어들 것이고. 그 일례로 한 일주일 전에 저한테 이제 아이오닉 6를 좀 문의 주신 분이 계세요. 이분이 이제 작년에 아이오닉 5를 리스로 운영을 시작을 하셨거든요. 리스 네네. 운영을 시작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좀 견적을 내보니까 아이오닉 6가 너무 비싼 거야.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싸냐? 너 이제 두 번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제 혹시 눈탱이 치는 거 아니냐? 그래서 저도 이제 나도 내 눈이 의심스러워서 아이오닉 5 이제 지난해 견적하고 이번에 낸 거를 이제 동일한 차량을 비교해봤더니 네. 아니, 월납이 3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.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도 많이 떨어졌고 줄었죠. 네.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정말 특히나 친환경 차량의 경우에는 장기 렌트 리스 차량을 고려해 보세요 정도가 아니라 적극 고려하셔라. 저는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차량 구매 유형이죠. 차후에 이제 친환경 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, 자, 이런 분들, 자, 현재는 내연 기관을 타시거나 아니면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에요. 자, 이런 분들이 4, 5년 뒤를 예상하고 그때 내가 친환경 차로 좀 바꿔 타겠다. 지금도 이제 니로 EV처럼 보급형 전기차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때는 더 가격이 저렴하고 좋은 차들이 나올 거야. 좀 이렇게 예상하셔서 지금 현재 내연기관 차들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. 그리고 앞으로도 제조사들이 전기차 모델도 다양화시키고 또 내연기관 차 생산 중지한다.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타는 이 내연기관, 내 인생의 마지막의 내연기관 차가 그때 당시에 친환경 차로 바꾸면서 이제 처분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이 저는 문득 들거든요. 야, 근데 그때 가면 내 차 중고차로 팔 때 진짜 중고차 값이 완전 개쓰레기 되는 거 아니냐. 그렇죠. 생각할 수밖에 없죠. 그렇죠. 이 부분은 사실 뭐 저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전기차가 21년도 아이오닉 5를 필두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. 폭발적이었죠. 네. 네, 뭐 주행거리도 많이 늘어나고 디자인이랑 편의성 개선도 많이 됐고 충전 인프라도 많이 늘어나서 맞습니다. 그 덕분에 이제 전기차 판매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전기차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내연기관차가 4, 5년 후에 제가 받을 수 있을까? 이게 방어가 될까? 이 시기가 올 거라는 거죠.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때 되면 이제 저희 차량들은 바다 건너 가겠죠.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? 네, 가겠죠. 야, 근데 이제 그것도 좀 그 업계에도 좀 비전이 되겠네.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. 네, 한번 가보십시오. 헛소리 하지 마, 네,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. 나름대로 이제 시장의 동향을 분석을 하고 자료를 토대로 이제 합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. 현명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 영상 때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에바다모터스 5차장이었고요. 이 차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